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광양시는 철강 항만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인데요. 산업이 기반이 된 도시이다 보니 광양만권 다른 도시들에 비해 관광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양시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올해 2023년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광양시의 관광산업 청사진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임채기 광양시 관광문화환경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성군 순천제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광양의 관광산업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부터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항만의 도시인 광양시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관광은 음식, 숙박, 문화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융합이 돼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 우리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관광 트렌드와 민선 8기 관광 정책을 반영한 뉴노멀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최고, 최다, 최대라는 3최 원칙을 입각해서 랜드마크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서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만 관광객이라는 이 수치가 사실상 적은 숫자는 아니고 쉬운 목표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근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는 이제 관광 인프라는 현재 부족하지만 잠재력은 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관광 인프라라면 그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간접자본, 즉 사회 기반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 항만, 철도, 숙박시설, 고궁, 유적지 등을 말하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 광양시는 관광객이 묵어갈 호텔 등 숙박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철도도 역시 전라선이 닿지 않아 서울 경기권의 그 관광객을 유입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전선의 KTX 광역역 그 정차는 15만 광양시민의 염원이자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광양시가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곳도 있습니다. 도성국사가 35년 동안 머물렀다는 옥룡사지와 윤동주 시인 유고보존 정병옥가옥 등의 역사적 유적지는 훌륭한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 관광산업 현 주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계 관광이 미비합니다. 즉 연계 관광이 부족한데요. 올 3월이면 매화축제가 열립니다. 그 매화축제에 오신 관광객들이 매화축제를 즐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의 그 관광지인 망덕포구라든지 배알도, 이순신대교를 거쳐서 구봉산 전망대 그리고 백운산 휴양림과 옥룡사지를 거쳐 광양읍의 숯불고기 그 맛집까지 연계되는 그 연계 관광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숙박업소 부족과 그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에 따른 그 체류형 관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양에서 숙박을 하면서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들러가는 그런 관광지다 보니 이런 문제에서 광양시의 관광산업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성국사 옥룡사지 그리고 윤동주 유고직 보존 가옥, 그다음에 망덕, 뭐 배알도 이런 문화 관광 상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 그다음에 이 가능성은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 관광은 세계에서 성장률이 가장 빠르고 또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으로 지역 경제 성장, 더 나아가서는 그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나라나 그 문화 관광 상품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색을 가지고 차별할 것인가에 부가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 광양은 광양 백운산 휴양림과 백운산 둘레길 그리고 섬진강 자전거길, 망덕포구 등 경쟁력 있는 자연 환경과
백운산 고로쇠물, 광양 불고기, 그리고 광양 닭 숯불구이, 제첩, 덕굴 등 차별화된 먹거리가 있어서 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꾀의 법에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처럼 풍부한 관광 자원과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관광 컨텐츠란과 연계해서 광양을 대표하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광양 관광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의 관광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초특급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광양시에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초대형 관광 랜드마크 건립하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회자님도 세계 여행을 해보셨지만 프랑스의 에펠탑이나 영국의 북방천사 등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관광객 유치뿐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도시 브랜드를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관광 랜드마크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죠. 민선 8기 들어서 이를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초대형 관광 랜드마크를 좀 전에 말씀드린 관광 3체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 역사성과 좀 조합을 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광양만은 임진왜란 당시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최후 전쟁이 되었던 노량해전의 전쟁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세계 4대 현수교가 지금 이순신 대교가 건립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연관지어서 하나의 모델로 구상을 지금 할까 합니다. 금년 내에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 방향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서 민자 유치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순신을 테마로 한 뭐 동상 건립이나 뭐 이런 타워 건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은 하나의 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 랜드마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기본 방향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용역을 우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적어도 이번 상반기 중에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용역을 발주하지 않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염두에 두고 계신 장소는 있으신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 그 용역에다가 전부 녹여내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면은 일단은 민자유치가 기본이 되고 이제 거기 안에 이순신과 관련된 이런 전시관들이나 이런 뭐 식음료 시설이나 뭐 이런 부대 시설들이 다 갖춰진 뭐 이런 랜드마크를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일부에서는 그 초거대 동상 내에다가 뭐 시설을 집어넣는다 안 한다 그런 설왕설래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방향성 정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고도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랜드마크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역 내에서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내용들은 많은데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없는 상태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초특급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구봉산 관광타운 조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구봉산 권역은 우리 시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광양 읍권과 중마권을 연결하는 도시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먼저 그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그 LF 리조트에서 232만 평방미터에 약 3,700억 원을 투자해서 골프장, 그다음에 숙박시설, 또
루미나나 튜비 같은 이런 체험시설, 어린 왕자 뮤지엄 등 관광 휴양시설 등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약 83%를 매입을 했고요. 금년 중에 인허가를 마치고 내년에는 착공을 해서 우리 이 광양시의 대표적인 대규모 관광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정말 우리 시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저희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25년까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어린이 테마파크 내에는 공립소재과학관이나 야영장, 또 스포츠 클라이밍장, 상상놀이터, 대형 주차장 등을 건립을 해서 가족형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했는데 포스코에서 지역 환원 사업으로 약 한 200억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참여하는 체험형 조형물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장래 계획으로는 구봉산 정상에서 봉화산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 또는 구봉산 정상에서 어린이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이런 것도 지금 부상 중에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 구봉산 권역은 정말 아주 종합 관광단지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구봉산 관광타운이 모두 조성이 되면은 이제 광양은 그동안 부족했었던 이제 이런 체류형 관광단지가 명실공히 조성이 되는 뭐 그런 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전망대나 케이블카 그리고 모노레일 등은 다른 지자체들하고 사실상 중복된 아이템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여수를 비롯해서 전국의 관광 명소마다 이제 다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갖춰가고 있는 뭐 상황인데요. 들어보니 상당수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것도 적지 않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 부분의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방금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좀 상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순수히 저희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0년 전에 그 경험해 보면 20년 전에 레일바이크라든지 뭐 출렁다리, 그리고 케이블카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리고 그 지역은 관광 명소가 되었죠. 왜냐하면 공부에 생각해 보니 그 부분은 신기했던 거예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다 갖추고 있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굳이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케이블카, 레일바이크 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적자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그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은 그 무분별한 관광시설 중복 개발이라든가 그 무분별한 관광 상품 개발은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져서 그 지역의 관광 산업의 적자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관광단지 구성상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 즉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한 충분한 그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한 가지 최근 이제 관광 트렌드가 취향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예요. 이제 뭐 취향과 체험 뭐 이것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캠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알도 수변공원에다가 대한민국 캠핑 메카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네. 배알도는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그 2020년 봄 시즌 안심 관광지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망덕산과 섬진강 등의 그 수려한 자연경관과 또 그 망덕포구와 섬을 이어주는 별해는 다리, 해맞이 다리 등 2개가 있습니다. 이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도 최고 관광 트렌드인 힐링 관광에 맞춰서 배알도에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수변공원 내에 대규모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총 87억 원을 투자해서 110면의 캠핑존을 만들 계획입니다. 게다가 불멍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또 생태놀이터, 광장 이런 것들을 체험시설을 함께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낼 야암시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110면 규모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국내 최대 규모인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단일 지역으로는 그 정도가 거의 최고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캠핑 메카로 변신할 배알도 수변공원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관광 트렌드에 이 아이템이 잘 맞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또 그만큼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그 변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관광 산업 분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청정과 안전이 여행지 선택의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었고 코로나 지친 자신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요구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 트렌드로 도시보다는 지방을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국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배알도 섬 정원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안심 관광지 25선에 선정된 것도 변화된 여행 트렌드가 잘 반영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 배알도 섬 정원이 캠핑 메카로 부상한다면 자연과 체험, 치유와 힐링 등을 중시하는 그 트렌드와 맞아서 우리 광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까요? 이제 배알도 수변공원에 이제 캠핑 메카를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들 아주 좋은데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용이합니까 지금 현재로서? 예, 그렇죠. 지금 요즘에는 이제 뭐 거리 개념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잘 탐색을 해서 요즘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숙박 체험이나 또 차박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남해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또 인근 순천이나 여수공항 등 다양한 접근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개념은 지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배알도 망덕포구하고 연계한 이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죠? 예, 아시다시피 전북 만이산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약 550리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섬진강 최하단에 지금 우리 망덕포구와 배알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핫 플레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곳은 섬진강 자전기길 종점이자 또 우리 백두대간의 최종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섬진강의 마지막 포구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최근에 이 배알도와 연결해주는 해상 보도기가 완성이 돼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망덕산과 망덕포구, 배알도를 연계하는 관광단지를 좀 만들어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배알도 수변공원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캠핑 메카를 만들고요. 그리고 900여 미터의 짚라인을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좀 정지 상태에는 있긴 한데요. 그리고 배알도 지금 해상 보도에다가 야광 경관 조명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서 망덕포구 그 데크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남도 특화경관 사업으로 약 2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경관조형물 5점을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윤동주 6.25 시집을 품은 그 정병옥 가옥이 있습니다. 거기를 테마로 해서 문학관 조성 계획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배알도 섬을 자꾸 제가 들먹이고 있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주제로 해서 미드 아트를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구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광단지 조성 사업 이제 구체적인 아이템 가운데에서 집트랙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집트랙이 지역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논란이 좀 됐었던 관광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저희 그 망덕산과 배알도를 해서 그 수변공원까지 연결해주는 섬진강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적정한 업체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발주해서 출도착 때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근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중에 이 업체가 좀 감사원 감사에 좀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이 좀 중지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행정 절차들은 이미 마쳤고 저희가 조만간 검토를 해서 향후 그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기지급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수가 된 상태입니까? 네, 이제 부적격 업체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도 이미 됐고요. 또 그 기지급된 선급금 등은 완벽하게 회수를 했습니다. 아, 일단락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 업체는 언제쯤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출도착 때가 이렇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또 불용 처리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출도착 때와 잘 조합될 수 있는 짚라인을 그 업체를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이 조속히 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집트랙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섬진강변 종합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망덕포구와 섬진강이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섬진강은 우리나라의 모든 강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환경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강이라고 합니다. 풍광 또한 아름답죠. 많은 관광객들이 섬진강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섬진강에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섬진강변에 테마파크나 관광단지를 민자로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동군과 협력을 해서 우리 섬진 매화마을과 하동 그 만지마을을 연결하는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요즘 관광은 그 한 지역을 넘어서는 인근 지자체와 연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섬진강권 관광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근 지자체인 구례, 또 곡성, 하동과 연계적인 그 유기적인 그 협력을 지금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광지를 개발을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환경 훼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양은 지금 현재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잘 지켜지고 있는 도시다. 네, 네. 뭐 이제 철강과 항만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환경 부분들도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의 질문도 입장차에 있다 보니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입장도 있고 또 뭐 환경단체 입장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현대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그 인류와 자연의 그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에 저해가 되는 그 자연 파괴라든가 환경 오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보존적 관광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태 관광이자 녹색 관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왜냐하면 언론적인 얘기겠지만 그 자연환경 파괴는 회복 불가능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태 관광의 좋은 보기가 우리 광양 지역에 그 폐선로가 있는 그 터널을 활용한 와인동굴 관광지도 있습니다. 네. 그 관광지 개발이 굳이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개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순천만이 그랬듯이 우리 광양도 동천과 서천이 만나는 지점에 그 딴섬이라는 갈대숲 군락지가 있습니다. 네. 이곳을 활용한 그 관광지 개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이제 환경을 지키면서 이제 관광 개발, 컨텐츠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제 교수님의 말씀이셨는데 제 의견입니다. 예. 네. 광양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관광 컨텐츠 사업들을 보면은 이제 민자 유치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민자 유치가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익을 담보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칫하면 이제 난개발로 갈 가능성들이 높단 말이에요. 이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광양시에서도 어떻습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보존적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또 그 난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회복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과거 한 20, 30년 전보다 지금은 관광 개발이든지 무슨 개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랄지 그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대비책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난개발이나 또 회복 불가능한 그런 환경 파괴가 아닌 환경 친화적이고 또 생태적인 부분이 가미가 돼서 우리 광양이 정말 찾고 싶은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관광과 문화, 환경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제 관광, 문화, 환경국을 만들었을까요? 조직 개편을 그렇게 했을까요? 뭐 염두에 두신 겁니까? 뭐 사회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당연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예, 시 정책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백운산 권역도 다양한 생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도성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자세히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우리 옥룡사지나 동백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백운산 권역에 산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도성국사 특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성국사와 관계 있는 특화 소재를 우리 백운산 이제 자연휴양림도 있고요. 또 계곡이 아름다운 계곡이 있습니다. 동곡계곡, 성물사 계곡 이런 기존 생태의 관광 자원과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 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문화관광 벨트 모델로 잘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의 또 미래지향적 그런 관광 모델로도 또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올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추진단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제 국비 확보 등 어떻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잘 해가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네. 이제 광양 관광산업의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광양시가 가진 문화예술 자원에 대한 관광산업화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윤동주 시인의 친필 유고집이죠.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하고 있는 정병옥 가옥이 있는 곳이고요. 이제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도 기대가 큰데요.
이제 광양과 윤동주의 관계성, 이렇게 장소성을 이렇게 브랜드화할 수 있는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개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윤동주 시인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은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 유학 중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네. 광복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에 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직학, 네, 순국하셨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네. 그 전에 연희전문학교 졸업을 기념해서 시인께서 서시를 비롯해서 총 19편의 육필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세 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그 중에 한 권을 우리 평소 굉장히 아꼈던 연희전문 후배인 정병욱에게 줬죠. 네. 그래서 그 정병욱이 이제 학도병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그 원고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광양 망덕포구에 계셨는데요.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그렇게 신신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소중한 원고를 명주보자기에 싸서 누가 안 보이게 항아리에 담아서 마루바닥에 이렇게 넣어서 그걸 끝끝내 지켜냈죠. 네. 이처럼 윤동주 시인께서 그토록 출간하고 싶어 했던 그런 시집을 지켜내서 항일 저항 시인으로 우리가 잉태시키는 부활시킨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정병욱 가학이요. 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윤동주와 광양을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윤동주 테마 관광 상품을 이렇게 잘 운영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상당수 지금 방문 계획서가 접수가 됐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병욱 교수의 가옥은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복원이 돼서 이제 관광 상품화가 된 것 같은데 그 밖에 어떤 관광 상품들이 있는 겁니까? 이제 향후에 그 주변을 해서 앞전에도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윤동주와 정병욱이 패키지가 된 결합이 된 그런 문학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또 우리 배알섬이 지금 양쪽 다리가 이렇게 별에는 다리, 햇빛다리 그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윤동주 시인을 특성화한 그런 경관 조명도 하게 되고요. 또 향후에는 그 문학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작품 활동도 하고 거기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센터도 구상을 해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노력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이제 우리 중앙부처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까 합니다. 이 사업도 민자 사업 영역이 있는 아닙니다.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시 재원도 투자가 되지만 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윤동주 테마 관련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려는 계획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제 윤동주 테마의 관광 상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좀 있어요. 이제 고향이 이제 북간도 지역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 이제 이 차별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양시만에. 일정 부분은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특이한 차별 방안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차별화 방안, 우리 광양시의 좀 현 주소를 보면 그 문화 관광 상품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관광 상품의 개발이라면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윤동주 시를 활용해서 그리고 정병욱 가옥의 그 테마로 해서 그 공예품이라든가 장신구를 제작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예품은 그 여행지를 기념하면서 그 추억을 되살릴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사온 공예품을 그 주변인에게 선물함으로써 우리 광양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기획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공예품 제작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실용적이어야 되고요, 또 견고해야 되고, 또 뭐 간편해서 휴대하기 좋아야 되고, 또 가격도 합리적인 면도 충족돼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관광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관광 상품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보면은 일단 현재 있는 것부터 조금 더 이제 잘 복원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정병옥 교수 가옥 같은 경우는 복원을 사실상 마무리를 했죠.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죠.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원형 보존 위주로 갔기 때문에 네. 단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거기 정병옥 교수 가옥 복원과 관련해서 뒷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이게 실제로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이제 정병옥 교수의 가옥을 이렇게 복원을 한 뭐 그런 사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원형이 많이 틀어져 버렸다,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사회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관련 후손이 지금 거주를 하면서 또 그 등록문화재로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제 거주자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생활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 여러 부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목조 건물 특성상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광객들이 직접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처럼 원형 보존이 상당히 그 방점을 두고 저희가 유지 보존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광양시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새로운 관광 자원화하는 방향도 사실상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지금 저희는 그 요즘 관광 트렌드가 음식 관광 활성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또 식도락 팸투어 이런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통해서 음식 관광도 브랜드화 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즘 개별 여행이나 또 배낭족 등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광양에 오면 꼭 맛을 봐야 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음식을 만들고, 또 잘 아시는 우리 광양 불고기, 닭숯불구이, 네. 또 매실과 매실, 관련된 그렇죠. 이런 소재를 활용해서 테이크아웃 먹거리도 개발을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파워 있는 음식 칼럼니스트나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우리 광양의 맛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광양을 식도락 여행지로 좀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광양에도 이제 불고기 축제, 뭐 전어 축제 이런 음식 관련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음식 문화 축제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특색도 없고 거기서 거기인 뭐 이런 축제들로 많이 이렇게 인식들이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광양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런 음식 축제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를 바가 없다. 다른 자체단체들의 이런 음식 축제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광양의 대표 음식들을 이렇게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그 부분은 방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두 가지만 덧붙이면, 우리 광양시의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그 전어라든가 벚굴,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제첩, 매실 등을 활용한 그 맛있는 그 상차림 메뉴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1인 관광객을 위한 상차림 메뉴라든지, 가족 단위가 왔을 때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상차림 메뉴, 그리고 어린아이를 위한 그 상차림 메뉴, 물론 맛이 있는 맛을 담보한 상차림 메뉴 개발이 필요하고요.
덧붙여서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그 음식 접객업소의 그 서비스 수준 향상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 종사자들의 친절 교육 그리고 그분들의 그 깔끔한 그 위생복 착용은 필수가 돼야 되겠고요. 한 가지는 그 영업장 내부, 즉 식당 내부에 있는 그 메뉴판 그 디자인을 좀 개발을 해서 이미 그 조성되어 있는 그 먹거리 타운에 그 재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광양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가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매화축제가 한 3년? 4년 만인가요? 3년 만인가요? 아무튼 4년 만에. 예, 4년 만에 개최가 되는데 올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아마 우리 광양은 물론이고 전국의 많은 상충객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매화축제가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3월 10일부터 열흘간 개최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시에서는 4년 만에 재해를 컨셉으로 한층 차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콘텐츠와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기 위해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보고 갔던, 꽃을 보고 갔던 그런 축제를 탈피해서 일부 그 유료전도 도입을 하고요. 또 주차요금 징수들을 통해서 수익 창출형 축제로 전환하고 스폰서십, 또 리버마켓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다각적인 변화를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주차요금 일부를 지역 사업장의 이용권으로 환원하는 그런 관련 규정도 개정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장에서 안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안전 축제를 위해서 만반의 태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방금 매화축제를 말씀드렸고요. 우리 매화축제 외에도 우리 광양에는 천년 동백축제, 네. 또 국사봉 철축제, 전어축제, 숯불구이 축제 등 이런 4개의 음연단위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들이 시기나 주제에 따라서 각각의 지금까지 열려왔는데 이번부터는 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불필요한 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정말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나 시민들이 제대로 즐기고 체험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 이제 광양시 관광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 30초 정도씩만 말씀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근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광양 관광의 슬로건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입니다. 이는 광양의 청정 자원과 그 매력적인 야광 광경을 두루 잘 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관광의 추세가 럭셔리 그리고 프리미엄 관광이 대세입니다. 럭셔리라고 해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관광이 아니라 여행을 함에 있어서 그 편안함과 최상의 서비스가 동반된 여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이수신 대교 야경을 보면서 배알도 해변을 걷는다든지, 그다음에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295m의 해맞이 다리, 그리고 275m의 별 해낸 다리를 걷는다든지, 그다음에 또는 그 백운산 휴양림의 숲 체험을 통해서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럭셔리 관광의 범죄에 속합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 관광이 나갈 방향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 관광, 체류 관광, 그리고 생태 관광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서 그 광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프리미엄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희 국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앞에서 우리 광양관광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민선 8기 슬로건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입니다. 그리고 시 비전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 도시 광양이라는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고 또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도시로 저희들이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올해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관광산업을 부활시키는 절호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4년 만에 열리는 매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급변해가는 관광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전남 동부권은 물론 섬진강권 권역에 있는 인근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서 우리 관광 권역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우리 광양을 많이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광양은 수려한 풍광과 문화가 살아있는 곳인데요. 앞으로 탄탄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면서 글로벌한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모습 지켜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